오늘은요, Girls can do anything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 빅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빅걸, you are beautiful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도 되겠다라는 이 타이밍쯤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선 이 Girls Can Do Anything 이라는 것들 사실 뭐 여초에서 시작된 거지. 여초에서 시작돼 가지고 사실상 이런 뭔가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워딩이 되어 있잖아. 근데 사실 나는 이 워딩만 봤을 때는 이만큼 진취적인 워딩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woman이 아니라 Girls Can Do Anything 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뭔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나 역시도 한 4년 전쯤에는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정말로 페미니즘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의 양성평등을 지향을 한다면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여자라서 당했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잖아. 근데 그 여자가 내 동생이 될 수 있고 우리 누나가 될 수 있고 우리 어머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 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잘못된 부조리를 여자라서 당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바로 잡는 것들은 단지 페미니스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시니어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가 그 당시에는 정말로 나 같은 페미니스트가 없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나는 정말로 양성평등주의자잖아. 그래서 패도 똑같이 패잖아. 골고루 패잖아. 골고루 씨발 이러면서 이제 다 패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힘들지. 사실상 나는 아직도 내가 그 남성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해. 진정한 남성 페미니스트가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가진 것들이 너무 퇴색해 버렸다는 것들이죠. 그냥 지금은 그냥 내가 말한 것처럼 양성평등주의자 뭐 요 정도가 조금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인 느낌이고 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조창나는 단어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해. 여러분 지금까지 텔레비에 나와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새끼들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 그 새끼들을 보면 야 씨발 어떻게 멀쩡한 새끼들이 없냐. 아니 개아리를 지겨도 그렇게 개아리를 지길 수가 없어 진짜. 그리고 특히나 그 남성 페미니스트라는 새끼들을 보면 특히나 이런 애들 공통점이 다 그거잖아. 82년생 김지영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잖아. 그래서 뭐 얘기 시작하다 보면 꼭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지? 그 김지영이란 게 지금 와서는 이제 페미니즘의 바이블이 돼 있는데 그때 이제 되게 유행했던 단어가 뭐였어? 나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이러면서 진짜 병신 새끼들 막 이제 트위터에 이래서 나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이러고 하고 다녔잖아. 그거 진짜. 근데 이 남성 페미니스트들의 범죄율을 보잖아. 이 새끼들은 잠재적 범죄자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확률로 범죄자 새끼가 되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그 남성 페미니스트나 혹은 이제 80년 김지영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다는 인플루언서 새끼들 내가 하나씩 열고 하잖아. 야 그러면 씨 난리 난다. 나도 무서워서 욕까지 할 게 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근데 난 되게 안타까운 게 이게 뭐냐면 그거 같아. 진짜 70년대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로 Girls Can Do Anything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 그래서 옛날 영화 중에서 이런 페미니즘을 이렇게 직접적인 간접적인 소재로 담은 영화들을 보면 여자들이 힘겹게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소형권에도 가부장적인 게 있었거든. 옛날에는 막 진짜 마누라 술 먹고 와서 패고 막 이런 애들이 존나 많으니까 이런 남편한테 도망쳐서 정말 상처 입은 막 여자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렇게 힘겹게 이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땅에 이제 불이 딱 뿌리 내리는 이런 느낌 있잖아. 어떻게 보면 지금 유행하는 이제 스티븐 연 나오는 미나리 같은 그런 느낌을 여자들끼리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영화들이 옛날에는 좀 많았거든. 근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 지금 와서는 사실 뭐 그런 여자들이 없잖아. 지금 와서 분명히 어딘가에서도 뭐 이렇게 남편한테 매맞는 와이프가 있긴 있겠지만 지금 와서는 우리는 다 그런 법 아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서 이제 위자료고 다 뜯어낼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없는 적을 만들어낸 것 같아. 없는 적을.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80년대 김지영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서 나는 소설은 아직 안 봤거든. 근데 그 김지영이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러잖아. 김지영이 막 이제 그 얘기가 커피로 시작해서 커피로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막 그 커피 이게 쏟아가지고 그 얼음 같은 거 막 손으로 막 치우고 있는데 근데 거기 대고 남자들이 크크크 마음충 이런단 말이야. 야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봤어, 여러분, 진짜? 야, 나는 만약에 내 커피 마시고 있는데, 여자가 그거 치우고 있는데, 야, 요새 여자 치우지도 않아. 그럼 만약에 치우고 있는데, 그걸로 남자가 맘처럼 했으면, 야, 이 씨발로만 니 뭐라고 했냐고, 개새끼야. 이러면 내가 지랄했겠다, 진짜. 근데 이게, 진짜 그럴걸? 내 이거 진짜 한번 내가 사진 한번 찍고 싶다, 내가.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이거 동영상 몰카 이래가지고 있잖아. 진짜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여자 와가지고, 여자가 커피를 팍 엎치고, 어머, 이러면서 갈 때 내가 옆에서, 맘충 이러면 이제, 분명히 나한테 개 지랄병 튼다니까, 남자들이.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새로운 적들을 만들어낸 느낌이지.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이 사회의 피해자다라는 것들, 물론 여자가 손해보는 것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여자들을 그냥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자체가 일단 경쟁력이 많이 없어진 것들이 있지. 그리고 진짜 내가 피해자인가? 무엇이 그렇게 손해를 보고 무엇을 그렇게 피해를 받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별로 얘기를 못 한단 말이야. 별로 얘기를 못 해. 기껏해봤자 남녀 평등이 아니라고요. 난 평등이에요. 부모님이 아니라고. 모부님이라고. 이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개딱대기 같은 걸로 이제 그런 걸로 맨날 싸우잖아. 결국에는 지금 와서 사람들이 이제 그 페미니즘을 부페니즘이라고 말하는 게 걸스 캔 도 애니띵이라고 말하는 그 양면성 아래는 뭔가를 자기가 하는 게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놔만 반복을 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여자는 그냥 피해자니까 사회적 약자니까 어떻게 약자인지는 말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되고 있는 것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뭐 나도 이제 와서 그런 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제 굉장히 재밌는 걸 봤거든요. 뭐였냐면 안 그래도 운동 얘기를 내가 어제 했었잖아. 했는데 그 DC 힛겔에 올라온 걸 봤어. DC 힛겔에 올라온 게 뭐였냐면 어떤 여자가 그런 거야. 나 바프 찍고 왔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바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바디 프로필을 줄인 거더라고. 그래서 처음 딱 사진 딱 들어가니까 사진이 있어. 빅걸이야. 이렇게 이러고 있어. 빅걸이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더니 몸무게 인증을 해. 몸무게가 100kg가 넘더라고. 나도 몸무게 하면 100kg 한번 찍고 싶긴 하거든. 근데 나도 옛날에 10대 줬던 적이 있는데 그때 90kg였단 말이야. 그때 90kg였는데 100kg는 되게 안타깝게 못 찍었는데 나중에 100kg는 이제 근육을 한번 찌워보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여자애가 저탄고지 운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은 거야. 40kg를 감량을 했대. 굉장히 늘씬해져 있더라고. 거의 뭐 이거는 인간 성리다 말할 정도로 진짜 늘씬해져 있는 거야. 난 보면서도 신기했던 게 100kg에서 그렇게 빠지면 튼살 같은 게 안 생기나 싶은데 튼살 같은 것도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니면 뭐 이게 튼살 소설을 했나 하는데 되게 예뻐졌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보면 다들 이제 그런 거야. 걸스 캔 도 애니띵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약해져가는 그런 피해의식만 주입을 이제 사회에서 강요하고 시키다 보니까 진짜 이런 강한 여자를 보면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일본 살 때도 되게 놀랬던 거, 되게 재밌었던 것들은 뭐냐면 되게 일을 열심히 한다는 느낌 되거든요. 일본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가도 이제 우버잇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면 희한하게 또 오토바이를 잘 안 타. 자전거로 이렇게 배달하거든. 근데 여자들이 우버잇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봐. 그런 것들. 한국이라면 절대로 여자들이 하지 않을 법한 일들도 일본에선 되게 자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제법 잘해. 그래서 뭐 내가 라면집에 일찍 갔을 때는 여자애들이 이제 라면 머리 들고 이제 빡! 그럼 오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기합 넣고. 일본 내의 그런 조직 문화, 어떻게 보면 그게 20년 동안의 디플레이션의 결과였긴 하지만 그렇게 일하는 여성들을 보면 되게 멋있거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유난히 더 멋있게 보이는 거는 그런 여자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래요. 걸스 캔 도 애니띵 이렇게 멋진 단어 없어. 멋진 워딩 없어. 멋지고 굉장히 진취적이잖아. 그리고 난 지금 와서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 굉장히 역설이 뭐냐면 그거잖아. 실제로 여자들은 아직도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 사회에 되게 피해의식이 다 있거든.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 무엇이 피해를 그렇게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는데 근데 내 나이 또래 여자들도 그런 거 되게 많거든. 근데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 내 나이 때면 이제 여자들도 거의 이제 차장급, 과장 차장급 되잖아. 그 애들도 여자애들 밑에 들어온 걸 되게 싫어해. 걔네들도.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하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 뭐 이거는 뭐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사람 다 강해야지, 그지? 강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진짜 이 걸스 캔 도 애니띵 이 단어만큼 되게 멋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 실현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진 잘 모르겠다. 그래도 여튼간에 오늘은요 그냥 뭐 걸스 캔 도 애니띵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